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 그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은석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천대엽 혹은 지규현 이 판사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내란의 밤에 내란에 가담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 그러니까 불기소를 결정했던 그 불기소 결정서를 한겨레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희한해요.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법원에 대해서 성토를 해왔었는데 계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파견하지 말라라는 지시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불기소 결정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간부회의 했다는 거잖아요. 당일날 그 간부회의 당시에 이런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란 임무 종사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게 특검의 결론이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봤던 것이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새벽에 채널A와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엄에 따라서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한다라는 회의 내용이 대법원에서 진행된 것이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이었는데, 지난번 특검에서 발표할 때는 이 회의가 진행되기 훨씬 뒤에 말하자면 조희대 천대엽 등이 법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지시했다 주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불기소 결정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시에 이제 법원 담당 기자들이 있었겠죠. 담당 기자들이 12월 3일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4일 그 다음 날이 되죠. 다음 날 재판 진행 여부를 물어봤고, 대법원의 공보실 담당자가 계엄 관련된 조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됐던 것이 기사로 이렇게 생산이 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공보 담당자의 말 한마디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식의 불기소 결정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같이 이해를 못하죠. 예. 당시에 00시 33분에 채널A에서 보도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저 발표한 거 보면 00시 40분에 조희대 44분인가에 뭐 회의를 소집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법원으로 오는 예. 과정에 전화 안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거 전화로 안 했어요? 그 대법원장님이 모시는데 회의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는다. 회의 자료가 없다. 말이 안 되죠. 미리 다 준비를 했고 세팅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참석했던 인원들에게 모여라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해석을 하면 누가 모여라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리죠. 예. 지금. 저는 사실 이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서 변호인 의견서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붙을 해준다고라는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강제 소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피의자들의 진술과 피의자 변호인들의 주장을 나열한 거에 불과하다. 그거라면 저는 모두 이렇게 저희 변호사인 의견서를 바로 불기소 결정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무죄율 100%도 가능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주장이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 어떻게 확인했다. 예. 가 붙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었다가 붙어야 사실 완벽한 불기소장이죠. 예를 들어서 언론의 공보 담당관이 이렇게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죠. 아니면 녹취를 확인해 본가 사실과 다르다, 아니면 사실에 부합하면 확인하였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공보관이 그 중간에 내일 재판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 기자가 계엄이 터졌는데 내일 재판하나요? 이 질문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또 뜬금없이 계엄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래서 회의가 있었다는 걸 본인들이 실토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우리가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채널A가 오보를 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채널A의 그 오보에 대해서 조치를 했나요? 아니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날 계엄은 위법하다라고 취지의 말을 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파견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이후에 출근할 때 기자들이 출근길에 물어봐요. 네. 예.
그 계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막 했을 때 뭐 확인할 게 많다. 확인해봐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나 입장문 같은 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속기나 회의록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우리 정구승 변호사 얘기했지만 모르겠어요. 특검에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 내용에 지금 이러이러한 주장들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확인했느냐?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2월 3일 날 대통령님 면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날 밤에 위법에 대해서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이미 인정을 했고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오찬에서 갑자기 그 맥락에 전혀 맞지도 않아요. 음. 갑자기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거의 그대로 원용이 됐다는 예,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일방적 저희는 납득하기 입장을 어렵습니다. 기재한 거에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회의록 주세요. 회의록을 확인했는지 특검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시점. 만약에 저 회의 뭐 연락권을 파견하면 안 된다라는 걸 5시 반에 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10시부터 한 1시 반 2시까지 혹시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3시에서 4시까지 그때 뭐 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뭐 설명은 특히 없어요. 그래서 사실 특검에 대한 불만은 뭐냐면 저쪽에서 저렇게 해명할 거고 해명해야 해요. 그건 자기들의 역할이겠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확인했는지를 명시를 했어야 되고 만약에 확인이 어려웠고 이쪽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하면 처분을 열어놨어야죠. 내리면 안 되죠. 열어놨어요. 예, 처분을 내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다로 점을 찍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네가 종국적 결정을 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어버렸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윤석열 그 일파들이 이제 지금 그 위협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강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기현 재판부에서 대법원장 이미 결론 내렸네요. 위법한 저 비슷 계엄이라고. 그러면 뭐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재판 결과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이 내용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이거 불기소 결정문?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비롯해서 이제 특검이 안타깝지만 그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기자들에게 특히나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에요, 그냥 진술이고. 예. 저는 특검이 모든 조은석 특검의 수사가 열심히 했다는 건 믿지만 모든 특검의 수사가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0%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걸 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처벌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마치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조희대 소환 한 번 없이 그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인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 내지는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사람도 계엄에 반대한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구성한 다음에 무혐의를 준다. 그러면 이 다음 조희대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이거는 특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고현준 앵커님 말씀대로 아침에 출근해서 그러면 자정에 00시 40분에 출근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 파견하지 마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거의 8시간 9시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때 3부 요인 중 한 명이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법을 다룬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계엄 불법이고 이 불법을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계엄 해제도 다 됐으니까 그렇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말한 거는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는 하지만 하나만 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프로세스를 합법적으로 해서 다행이다 어쩌라고 그래서 이미 다 상황 끝났는데
자기가 한데 그 중간에 힘을 보태면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방되고 그 독립운동하는 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12월 4일 초에는 이미 이게 위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이고 불법 계엄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냥 필부들도 다 알 수 있고 그럼 음. 대법원장은 아침에 무슨 말 해야 되냐. 법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은 탄핵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를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오히려 감사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 계엄이 통과되었다면 그리고 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가장 많은 권한을 뺏길 것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이제 군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을 의해서 사법부가 침탈당할 뻔했던 이런 상황도 왜냐면 판사들도 심지어 수거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를 지켜주신 것,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과 입법부 부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표시도 했어야 되죠. 어찌됐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사법부 수장들, 이제 뭐 지도부라 그래야 되나요? 법원 행정처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 보여준 태도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각 지방법원 법원장들 12월 3일이 내란이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특검에서 얘기하기로는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기소 결정서 내용이 지금 한겨레 보도대로라면 어디에서 이런 말들이 기인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 특검이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면 그 수사 내용을 여기 적었어야죠. 네. 그리고 수사 내용이 그럴듯하다, 무혐의 줄만하다라고 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겠으나 수사 내용도 없을 뿐더러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뭔지가 없는데 왜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오느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뭐 납득도 안 될 것이고 네, 오히려 네. 화도 나고. 예를 들어 뭐 종합특검 네. 있으면 종합특검으로 넘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있지만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지난번에 김건희에 대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치 면죄부를 주듯이 예. 하는 거. 최악의 빌런으로 왜 꼽히는지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특검 어찌됐건 내란 특검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송 시간은 저희가 다 돼버렸는데 어떻게 5분 더 해요? 아니면 끝내요?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희대 한마디만 더요. 예. 저는 딴 거보다 한 문장만 추가하면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왜 잘못됐다 생각하냐면 이날 그 100번 양보해서 불법 계엄이랑 이미 만약에 자기가 그 새벽에 얘기했다면 아침에 탄핵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 불법 계엄이면 그다음 코스는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윤석열이라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무조건 탄핵 코스로 가야 됩니다. 그게 법이 정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흔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 탄핵 코스로 가야 됩니다라고 국회가 의결해 주십시오. 요 말만 했어도 12월 8일 날 한덕훈, 네.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 예, 둘이 어디 게릴라전도 아니고 이런 게 바로 2차 계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누가 자기들에게 공동정부하는 권능을 줬습니까? 헌법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어디 여당 대표랑 총리가 나와서 그렇게 나대게 누가 해놨습니까?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그 자체가 권력 침탈의 틈을 조희대가 제공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법부가 법복이고 젠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요 포인트에서 딱딱 소위 말해서 그 길라잡이를 해줬어야 되면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안 해놓고 나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어.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아이고 약간 좀 늦었네. 이런 식의 말 나오는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무혐의 결론을 내려버린 이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현실에서도 문제 우리가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거. 행정부나 이런 데는 이제 민방위 훈련 포함해서 비상 대비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함이 있죠 상대적으로. 근데 아무리 그냥 일반 추론으로 뭐 법원의 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법원의 그 대법원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불렀는데 그냥 나와서 그거 아까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죠. 말이 부른 안 사람이 되잖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법원이 너무 좋아. 12시 반에 출근해야지. 뭐 말이 되냐고. 야근 수당 받으러 출근했나?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란이 터졌대. 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대. 나는 법원으로 가야지.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그대로 알려드리고요. 이건 대법원장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미.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냥 무슨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문제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뉴스를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김건희 특검 출석했던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더 할라 했는데 사실 별 내용 없었어요. 한 줄 요약 가능합니다. 이상 피고인의 변 마칩니다. 예,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뇌물죄는 봐주라. 네. 한 글자가 더 있죠. 바빠서 몰랐다. 예. 근데 뭐 때문에 바빴는지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바빴을까요? 아니면 맨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예, 아무튼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고 28일이 되면 김건희 특검도 수사가 마무리되고요. 29일 오전에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 건드리지도 못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종합특검이 됐건 아니면 수사기관으로서의 이첩이 됐건 이 상황은 마무리가 아니라 진행 중이다. 아직도 ING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 그리고 이정주 기자, 정구승 변호사도 함께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저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방송의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한겨레 TV 게시판에 들어가면 연말 시상식에 여러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니면 가장 의미 있는 발언을 했던 저희 패널들 혹은 가장 케미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커플들에 대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31일에 저희가 방송에서 발표하고 시상도 할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뉴스다이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